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3장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것이고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러분 중간쯤에 윈도우즈 데스크톱 마법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3주차죠. 그래서 W3 언더바 CH 3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순서가 여러 개 있으면 1, 2, 3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만들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위한 환경입니다. 여기서 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비활성화가 되고요. 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자주 보았던 작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나와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과제가 부여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 윈도우즈 상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고 여기서 기본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새 항목을 누르시고 여기에 C++를 이제 뭐 헬로 월드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오늘 실습이니까 13장 13번 아니고 12번 소스를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확장자가 안 붙으면 CPP라고 자동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과제 낸 거는 여기다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소스를 작성하고 그리고 컴파일해서 화면이 나오게끔 검은 화면이 나오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쯤에 여러분 로그인을 한 상태로 해서 여러분의 이 닉네임이 아마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전체를 캡처하시면 됩니다. 뭐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셔도 되고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어떤 걸로 하시던 상관없이 하나의 파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샵 include 그 다음에 stdio.h 자, 이렇게 놓고 엔터 치시고 int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을 보시면 12번 소스가 있습니다. 12번 소스가 있는데 여기서 int 넘버 1 넘버 2 그 다음에 차 그 세 개의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메모리상에 3개의 변수가 4바이트씩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캔하기 전에 print f 안내문을 쓰는 거죠. 뭐라고 하면 되냐면 두 개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정수 입력 해놓고 콜론을 찍으시고 마지막에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찍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스캔f 자, 옛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d %d 잠깐만요. 이렇게 두 개를 입력받겠다 이렇게 놓고 그 뒤에 엔드 연산자를 쓰시고 넘버 1 엔드 연산자 넘버 2 이렇게 해주시고 세미콜론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좀 쉼표가 하나, 두 개가 있죠. 이거의 개수와 %의 개수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 저기 따로 또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다 개수가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배우는 과정에서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 개수가 두 개인데 여기 쉼표가 두 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개수가 틀리면 에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넘버 1에서 넘버 2를 뺀 겁니다. 문장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다 막 쓰는 겁니다. 뺄셈 결과
뺄셈 여기 결과. 자, 이렇게 놓고 %d 이렇게 해놓으면 요 쉼표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차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두 수의 차를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턴 무조건 메인에 리턴 0을 넣습니다. 자, 이래 놓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에러가 생겼습니다. 자, 에러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이 스캔F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허용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캔F가 공격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언더바 S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 언더바 S는 스퀘어, 안전한 함수란 그 약자를 따서 언더바 S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주시면 자, 성공이 됩니다. 성공이 되고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숫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5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17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 한 칸 띄운 것이 여기 한 칸 띄운 걸 인식합니다. 그죠? 한 칸 띄워야 요거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25가 넘버 1에 17이 넘버 2에 들어가고요. 그 값이 계산돼서 차의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8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25도 나오고 17도 나오고 그래서 25 빼기 17이 8이다 라고 여기 뺄셈의 결과에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써야 되겠죠. 여기에 넘버 1 빼기 넘버 2는 차다 이렇게. 그죠? 원래는 여기에 뭐예요? 넘 1 빼기 넘 2는 뭐 차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 문자열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바깥에 빼내는 거죠. 이것도 바깥에 빼내고 대신에 여기다가 %d 여기다도 %d 자 이렇게 놓고 이게 아까 이제 보니까 이제 줄바꿈을 해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역슬래시 n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가 3개 있네요. 그럼 쉼표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3개 있어야 됩니다. 쉼표가 3개. 자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3개가 쉼표 3개를 가진다. 자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해주시면 여기다가 25 한 칸 띄고 17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화면에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캡처 도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캡처 도구 여러분 돋보기 모양의 가위와 같은 보조 프로그램에 캡처 도구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요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창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홍길동, 뭐 김길동, 학번 쓰시고 이런 식으로 홍길동 파일명은 뭐 png로 해도 되고 jpg로 해도 돼요. bmp는 용량이 크니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놓고 뭐 학번 쓰시겠다면 2021 0001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12번 프로그램 소스를 실습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파일을 누른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데스크톱 마법사 누르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W, 그 다음에 03 언더바 ch03 언더바 2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들기 역시 마찬가지로 빈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소스 파일에 추가해서 새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 C++에 자 13번째죠. 이게 그냥 여기서 확인 누르셔도 CPP가 바로 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코딩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저는 책에 있는 소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타이핑을 쳐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샵 인크루드가 있는데 요 뒤에 또 하나의 헤더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여기는 스탠다드,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게 주석으로 한번 달아볼게요. 주석으로 달면 얘도 주석으로 달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자를 입력하래요. 그래서 A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두 번째 문자를 입력받기도 전에 실행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자가 비어있는 상태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A를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이럴 때 이 엔터도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 스캔FS에서 그 다음 문자를, 그 엔터를 요거 OP2에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OP2를 출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15번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 여기다가 하나의 여기 개차 이렇게 있죠. 요거를 추가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근데 자, 여기 한번 시스템을 한번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밑줄이 생겼죠. 이 밑줄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이거에 관련된 헤더 파일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것이 정의된 헤더 파일. 그게 얘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개차를 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요 함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스탠다드 IO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 시스템을 쓰고 싶으면 위에는 헤더 파일을 주석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스템에 있는 요 부분이 왜 필요한지를 여기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입력 함수 연속 선언.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 한 줄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 변수가 2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자 입력, 여기에 내가 A를 입력하면 OP1에 A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차에 의해서 엔터가 요 개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것이 실행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두 번째 문자를 입력받는 겁니다. 그래서 V를 입력하면 이 V는 OP2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이 지금 뭐예요? 다시
방금 입력했던 문자 두 개를 출력하라고 해서 A와 V가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C 대신에 %D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ASCII 코드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F5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실행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A 넣고 그 다음에 V 넣고 엔터를 치시면 자, 97이 뭐예요? A의 ASCII 코드 값이 97입니다. 97이 출력이 됐고요. 아까 두 번째 거는 그냥 %C를 하라고 했더니 그냥 문자가 출력이 된 거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의 개수와 쉼표의 개수가 동일하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scanf _s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3개의 매개 변수를 가집니다. 아까 scanf는 2개를 가졌는데 scanf는 2개를 가졌고, 근데 이제 아까 scanf _s라고 했을 때 2개를 써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3개를 요구를 했죠. 이건 왜 그러냐면 2개를 써도 되는 것은 정수와 실수 뭐 이런 것들은 2개만 써도 돼요. 왜? 이게 scanf _s를 붙인 이유가 내가 몇 개의 문자, 몇 개의 바이트를 읽어야 될지 모를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정수나 실수는 그 바이트 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해결해 그 크기를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문자 또는 문자열 같은 경우는 그 길이를 그 다음에 입력을 해서 몇 바이트를 읽어오겠다. 그래서 scanf _s를 할 때 여기 크기를 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 또는 14번 소스를 같이 분석을 했고요. 15번 소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프로그램 소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입력해서 실제로 코딩 하시고 실행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좀 중요한 프로그램 소스를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들은 노트에 한 번씩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한 흔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트 평가 점수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저는 소스 파일에서 파일을 추가해서 새 항목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 새로 안 만들고 소스 파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프로젝트 안에는 메인 함수가 한 개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다시피 여기 13.cpp에도 메인 함수가 있고 16cpp에도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 2개 있죠. 그러면 이걸 실행하게 되면 결국은 운영체제가 메인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어떤 것이 실행해야 될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만약에 그러면 여러 개의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파일들은 메인 함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의 파일에만 메인 함수가 있다. 이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하나의 프로젝트에 메인 함수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결과창의 위에 타이틀에 써야 되는 내용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것 때문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두 번째 줄.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int cnt 이제 카운트의 약자를 쓴 것 같죠? cnt 카운트에서 모음 뺀 자음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메모리상에 4바이트의 공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printf를 통해서 말 그대로 안내문을 얘기한 거죠. 이 프로그램은 알파벳 대문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포문이 나왔네요. 이 포문 여러분이 처음 보는 거일 텐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반복문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CNT가 처음에 65를 집어넣고 그것이 언제가 될 때까지 90이 될 때까지 한 번 반복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65에다가 그 다음에 66, 그 다음에 67, 68, 69 쭉 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89 때도 되죠. 여기서 뭐 9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CNT가 90이 되는 순간 그때 만족하니까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1이 되는 순간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반복문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printf 뭐라는 얘기? CNT를 출력하라는 거죠. 문자 형태로. 그죠? 여기 한 칸 띄웠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65에 대한 문자가 뭐냐면 A거든요. 그거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이걸 한 칸씩 띄워서 A, B, C, D를 출력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고 역슬래시 n을 안 썼으니까 한 줄에 쭉 기록이 되겠죠. 자, 이거를 반복을 하고 나서 그거 딱 끝나면 리턴 제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끝내라 이거죠. 자, 컨트롤 F5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A부터 시작해서 A도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칸 띄웠죠? 여기 한 칸 띄웠네요. 그죠?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떻게 Z까지 90이 Z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를 90이라고 하나 100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스키 코드 값이 100인데까지 출력이 되겠죠. 한번 바꿔볼까요? 100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F5번. 자, 여기가 90이었고 91, 92, 93, 뭐 94, 95, 96, 그 다음에 97이 뭐예요? 소문자 A죠. 이런 식으로 해서 100까지 출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6번째 프로그램 소스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프로젝트의 메인 함수가 하나만 필요한데 두 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연결해주는 애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있는 걸 모두 다 연결돼요. 이 컴파일하고 실행할 때. 근데 그걸 끊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끊으면 되냐면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조그만 게 있죠. 이게 배제됐다는 의미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물론 내가 얘를 배제하고 싶다. 그럼 얘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하시면 맨 밑에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을 클릭하시고 빌드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시키는 빌드 빌딩 한다고 하죠. 세운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제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제외 안 시킨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얘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빌드 할 때 얘가 제외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는 메인 함수가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3번을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배제됐던 거를 배제를 아니오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아니오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빌드에 제외가 안 됐고 얘는 빌드에 제외가 됐고 그러니까 메인 함수를 호출할 때 얘의 메인 함수를 호출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뭐 제가 잘못 설명드렸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스캔F에서 스캔F 언더바 S에서 여기 문자 같은 경우도 문자는 한 바이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내가 몇 바이트를 읽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걸 안 써도 한 바이트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어야 될 바이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실행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V를 넣고 그다음 여기에는 뭐 F를 넣고 엔터를 치시면 자, V의 아스키 코드는 118이고 그 다음에 F의 문자를 입력한 거를 그대로 출력하면 F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개의 프로그램 소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려준 것처럼 프로젝트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좋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 관리하기도 좀 편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W03 언더바 CH03 해놓고 그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고 그 안에 소스 프로그램 지금 여긴 16개예요. 16개인데 간혹 가다 보면 2개가 겹쳐요. 여기서도 13번하고 14번이 저기 요거 한 줄만 차이가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럴 때는 다 타이핑 치지 말고 그냥 요 부분만 여러분 이해를 도와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만 넣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CPP 파일을 주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모든 챕터에 각각 프로젝트가 하나씩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타이핑 다 쳐보시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노트에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